1975년 일본 오키나와. 도쿄에서 온 젊은 심장내과 의사 스즈키 마코토 박사는 동료에게서 이상한 전화를 받는다. 선생님, 꼭 보셔야 할 환자가 있습니다. 요마탄 마을에 100살 된 할머니가 낫을 들고 밖에서 풀을 베고 있습니다. 반신반의한 스즈키 박사는 쇠약한 노인을 예상하며 마을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여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생기 있고 활력이 넘쳤으며 자신이 특별하다고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그 순간 스즈키 박사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날의 충격은 그에게 평생 이어질 50년간의 탐구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몸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인생의 시간을 몇십 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여정이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스즈키 박사가 놀라운 장수 노인들을 기록하던 바로 그 시기, 또 다른 일본인 과학자가 세상을 뒤흔들 발견을 하고 있었다. 그 인물은 노벨상을 받게 되는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였다. 그는 인체의 모든 세포 속에서 작동하는 놀라운 존재를 찾아냈다. 미세한 세포 청소부들이 암세포를 삼키고 지방을 태우며 노화를 되돌리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 세포 속 영웅들이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만 움직인다는 점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일상 습관으로 이 기능을 스스로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오늘 나는 이 일본 과학자들이 어떻게 세포 재생의 비밀을 풀어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부터 당신도 그 숨겨진 힘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1988년 도쿄. 요시노리 오스미 박사는 현미경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몇 달째 세포가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듯한 이상한 현상을 연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관찰해도 명확한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 과학자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세포의 쓰레기 처리 과정일 뿐이야. 의미 없어. 그러나 오스미 박사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상 속에 인체의 근본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고 믿었죠. 그는 결국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특수한 효모 세포를 만들어 영양분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현미경 아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포 안에서 보지 못하여 했던 구조들이 나타나더니 마치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이 낡은 세포 조각을 삼켜버리는 듯 했습니다. 손상된 세포를 먹고 그 조각을 다시 에너지와 새로운 세포 재료로 바꾸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포 안에서 작동하는 미니어처 청소부이자 동시에 수리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과정을 자가포식, 즉 스스로를 먹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메커니즘이라 명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정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매일 수십억 개의 세포가 낡은 부분을 허물고 새로 지어 올리는, 마치 오래된 집을 허물고 리모델링하는 생명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실마리가 이미 우리 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가포식이라는 놀라운 메커니즘은 배부르고 여유로울 때는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생존의 위기, 즉 공복의 긴장감을 느낄 때만 이 시스템이 깨어나는 것이었죠. 오스미 박사는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일본의 한 지역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병에 걸리지 않고 100세를 넘어도 활기찬 사람들, 바로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이 자가포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지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오키나와로 돌아간 스즈키 박사는 잊을 수 없던 풀을 베던 100세의 할머니를 떠올리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을 돌며 90세, 95세, 100세가 넘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밭을 갈고 웃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동맥은 50대보다 더 깨끗했고 암 발생률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스즈키 박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약도 의료 장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3번의 식사마다 반복하던 단 한 가지 습관이 모든 비밀의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하라하치부 후바펜, 배는 8부분만 채운다 라는 고대 유교적 식사 원칙이었습니다. 그들은 매 끼니마다 조용히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배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멈추자, 편안할 만큼만. 겉으로는 단순한 절제의 습관 같았지만 스즈키 박사는 그 속에서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음식을 100% 다 먹지 않고 80%에서 멈추는 순간 세포는 영양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자가포식 스위치를 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약간의 배고픔이 몸 전체에 청소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포만 상태로 살면 세포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고장이 누적되어 갑니다. 스즈키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포를 하나의 공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음식이 들어오면 노동자들은 계속 새로운 원료를 가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급이 잠시 멈추면 그제서야 밤 근무조가 등장합니다. 낡은 기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찌꺼기를 버리고 새 부품을 교체하죠. 이 단순한 리듬이 바로 세포를 젊게 유지시키는 핵심이었습니다. 하루 3번 80%만 먹는 식사. 그 짧은 절제가 오키나와 사람들의 몸속에서는 매일 세포의 청소부를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스미 박사가 발견한 생명 메커니즘이 오키나와의 식문화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 숨쉬어온 이유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한층 더 놀라운 전개를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자신의 삶을 통째로 실험대에 올려 직접 증명한 한 의사 일본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인물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돌보던 중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소화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피부가 먼저 늙어 보이고 에너지는 바닥났으며 면역력도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장의 건강이야말로 온몸을 조율하는 주 전기 스위치다. 이 통찰은 이후 그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생명 연장 루틴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침은 가볍게, 점심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는 저녁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녁조차도 반드시 오후 6시 이전에 마무리하고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공복 시간을 유지했습니다. 무려 16시간 동안 몸을 비워주는 식사 간격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환자를 진료했고 102세에는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국제 강연을 하며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가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남긴 한마디는 간단했습니다. 매일 밤 내 몸에게 청소할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한 명의 일본계 미국인 의사 시이나 히로미 박사는 세계 의학계를 뒤흔들 만큼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식의 내시경 기술을 개발하여 사람의 소화기관 내부를 이전보다 훨씬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무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장을 직접 관찰하며 한 가지 확신에 도달합니다.
장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거울이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고 육류와 유제품을 즐겨 섭취한 사람들의 장은 굵고 짧아져 있었으며 벽면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일본 식단을 유지하며 살아온 이들의 장은 길고 매끄러우며 심지어 실제 나이보다 수십 년은 더 젊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정말 놀라게 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건강한 장을 가진 사람들은 값비싼 건강식품을 먹거나 특별한 다이어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상들의 지혜를 따라 짧은 시간에 식사를 끝내고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식사 리듬이야말로 장과 간 세포 전체에 회복과 재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고의 자연의학이었던 것입니다. 시이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을 끊임없이 음식으로 채워 넣으면 회복할 시간 자체가 없다. 하지만 하루에 단 14시간만 비워주면 몸은 스스로 고치기 시작한다. 그 시간 동안 장 안의 세포는 재생되고 가는 본격적인 정화 작업을 시작하며 몸 전체가 스스로를 다시 수리하는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며 누구나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상 속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속에서도 같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여러 과학적 발견들이 드디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스미 박사의 노벨상 수상 연구는 놀라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자가포식은 언제나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그것도 아주 정해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가포식은 단순히 잠잘 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정교합니다.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깨어나기 직전, 즉 공복 상태가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지속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마치 밤 교대조처럼 세포 속 청소부들이 본격적으로 출근해 손상된 조직을 분해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새 세포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식습관은 이 회복 과정을 무참히 끊어버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식탁으로 향하고 공복의 신호가 채 끝나기도 전에 커피빵, 과일밥 등으로 몸에 새로운 연료를 쏟아붓습니다. 이때 세포는 이렇게 신호를 받습니다. 청소 작업은 중단하라. 새로운 화물이 도착했다. 결국 자가포식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노화와 손상은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100세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 회복 시간을 더 길게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공복 시간을 6시간에서 18시간까지 자연스럽게 늘리기도 했죠. 그 결과 그들의 세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강하게 재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우즈키 박사는 수십 년간의 현장 연구 끝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단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에서도 일본 본토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일본 대부분 지역에서는 흰쌀이 주식이지만 오키나와에서는 보라색 고구마가 식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자가포식을 촉진하는 다양한 식물 화합물이 풍부했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으로 인슐린 상승을 억제하며 세포 청소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즉, 포만감과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몸은 여전히 회복 모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적인 탄수화물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스즈키 박사는 오키나와 노인들의 식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식재료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접시에는 언제나 여주, 해조류 두부, 그리고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들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식재료들은
마치 세포 회복 공구함에 추가되는 도구들처럼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며 해조류는 간과 신장을 돕는 미네랄을 공급해 해독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또한 빨강, 주황, 초록 차주 등 형형색색의 채소들은 세포가 회복하는 동안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항산화제를 제공해줍니다. 이렇듯 오키나와의 장수 식단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의 자가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율된 생존 전략이자 식물 기반의 약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식탁 위 선택 하나하나가 몸속 세포들의 회복 스위치를 켤 수도 있고 반대로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놓치고 지나가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100세 어르신들은 단순히 먹는 것만 신경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시는 것에도 철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세우즈키 박사는 조사 도중 특히 건강이 뛰어난 노인들에게는 공통적인 생활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차를 천천히 마시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치 몸을 돌보는 의식처럼 이어졌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몇 시간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차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스민차, 녹차, 그리고 오키나와 특유의 허브 블렌드 차들은 모두 자가 포식을 돕는 식물성 화합물, 즉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녹차 속 폴리페놀은 세포가 청소와 수리를 진행할 때 외부 자극으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항산화막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보호막 덕분에 세포들은 더 효과적으로 회복과 재생을 이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그 차를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자연을 바라보거나 대화를 천천히 나누었습니다. 이 느린 루틴이 자연스럽게 군것질을 줄이고 불필요한 섭취를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들은 마시며 절제하고 절제하며 회복하는 루틴을 몸에 익히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아침 식사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꾼 인물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무거운 아침 식사를 과감히 내려놓고 아침을 몸과 장기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신선한 당근 주스나 사과 주스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섞어 마시는 것. 그는 이 간단한 조합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 그저 건강 음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조합은 매우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주스 속 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자가 포식을 중단시키는 급격한 인슐린 상승을 막아주고, 야채 주스는 전날 밤부터 작동하던 청소 시스템을 부담 없이 영양 공급 모드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밤새 일하던 세포들이 천천히 식사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히노하라 박사의 방식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는 주스를 절반만 마신 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첫 고형식을 아주 가볍게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세포는 갑작스러운 자극 없이 천천히 깨어나며 자가포식과 영양 흡수라는 두 과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아침 루틴 하나가 하루 전체의 세포 회복 리듬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스즈키 박사, 히노하라, 박사 시이나 박사.
서로 다른 분야에서 수십 년을 연구한 이 세 명의 일본 의학자들이 놀랍게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타이밍이 전부다. 인간의 몸은 원래부터 일정한 리듬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먹는 시간과 쉬는 시간, 흡수하는 시간과 회복하는 시간. 이 균형이 무너지면 세포는 본래의 기능을 잃고 점점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리듬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 전 야식 자고 일어나자마자 과식 종일 이어지는 간식과 무의식적 섭취는 세포가 청소하고 회복할 시간 자체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하루의 루틴은 무엇일까요?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무리하고 약간 비워진 속으로 잠자리에 들며 다음 날 아침에는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16시간이 지난 뒤에 첫 끼니를 가볍게 시작하는 것. 이렇게 하면 세포 내부의 정비공들이 밤새 과부하 없이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고 독소를 제거하며 신체 전체를 안에서부터 다시 지어 올리는 황금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식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거나 극단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알고 있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이 수십 년간 실천해온 방식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스즈키 박사의 최근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키나와의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장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야식 잦은 간식 등 서구화된 식습관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건강 지표는 미국의 평균 수준으로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유전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습관을 잃으면 건강도 사라지고 다시 되찾으면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바로 지금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스즈키 박사와 일본 장수 연구자들의 50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4주 실천 전략을 소개합니다. 첫째 주 8분만 채우는 식사 습관. 익히기 매 식사 때마다 배부르다가 아닌 적당히 만족스럽다 라는 느낌에서 멈추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숟가락을 한두 번 덜 뜨는 것만으로도 세포는 더 빠르게 자가포식을 시작합니다. 둘째 주 공복 시간. 늘리기 처음에는 저녁과 아침 식사 사이에 12시간의 공복을 만들어 보세요. 7시에 저녁을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14시간, 나중에는 16시간까지 천천히 늘려보세요. 셋째 주 아침 루틴 전환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이나 빵을 먹기보다 당근 주스나 사과 주스에 올리브유를 한 숟갈 넣어 마셔보세요. 그리고 20분 정도 여유를 준 뒤 채소와 건강한 지방 단백질이 포함된 가볍고 영양 밀도 높은 식사로 시작하세요. 넷째 주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최적화하기. 오키나와의 식탁처럼 보라색 고구마, 해조류, 두부 채소, 소량의 생선이나 살코기를 중심으로 다채롭고 색감 있는 식사를 만들어 보세요. 강황 생강마늘 등 자가포식을 돕는 향신료도 함께 활용해 보시고요.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면 몸은 며칠 내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후에 피로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깊어지며 아침에 눈을 뜰 때 개운함이 찾아옵니다. 몇 주가 지나면 뇌가 더 맑아지고 피부톤이 환해지고 속옷이 헐렁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몇 달 후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뭘 하신 거예요?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몸은 단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도 당신 안의 세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신호를, 이 회복의 시간을.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순간입니다. 당신의 세포 청소부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우즈키 박사가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관찰하며 밝혀낸 것처럼 변화는 순식간에 오지 않고 파도처럼 단계적으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 주, 특히 1일차부터 7일 사이에는 오후 시간대의 무기력함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이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밤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의 리듬으로 들어가며 숙면의 질이 높아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개운함이 다릅니다. 2주차에서 4주차에 접어들면 뇌의 안개처럼 답답하던 느낌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집중력이 또렷해지고 말이 술술 나오며 피부톤은 더 맑고 탄력 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체중이 줄지 않아도 옷이 헐렁해지는 걸 느끼게 되고 몸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스스로 체감하게 됩니다.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때부터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자잘한 통증이나 만성적인 뻐근함이 사라지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에너지는 하루 종일 꾸준히 이어지고 예전처럼 기운이 들쭉날쭉하거나 갑자기 퍼지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 당신이 내린 작고 단순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스크립트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도 스즈키 마코토 박사는 92살의 나이로 여전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키나와의 전통 현악기인 사면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키나와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기쁨이 그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오스미 박사의 자가포식 연구는 수천 건의 후속 논문을 낳았고 그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실천적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은 단 한 가지 조건, 바로 시간이 주어질 때에만 작동합니다. 이 일본 장수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혜는 값비싼 병원이나 복잡한 시술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체 리듬과 협력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오늘 저녁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저녁 식사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단순히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 깊은 곳에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세포 수리 시스템을 깨우고 있다고. 당신은 지금 전 세계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건강하게 늙어온 사람들의 전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식단의 변화가 아니라 몸을 위한 시간을 선물하는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당신의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며 다시 젊어지는 놀라운 여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미 수천 명의 일본 장수자들이 증명했듯이 이 결과는 결코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몸에 숨어있는 회복 능력을 다시 믿게 만들었다면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이처럼 삶을 바꾸는 연구를 계속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과학적 발견들을 함께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과 회복의 길을 안내해드린 저였습니다. 우리 모두 더 길고 더 빛나는 인생을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